안녕하세요, 나방TV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막 장기적인 공급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청년분들이 직접적으로 와닿기에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든지 각종 지원 정책들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총 3가지의 정책을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개부수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의 50%를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고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일단 신청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으시고요. 지원 정책에 맞춰서 가장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2024년 8월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청년 월세 지원은 모든 주택 유형에 속하는 건 아니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7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로 들면은 보증금 500에 월세 65만원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월세 한 6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월세 6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 2,500만원까지 해야지 환산 월세가 딱 70만원에 맞춰지기 때문에 보증금 2,500에 월세 6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위를 따지기 때문에 이 소득 분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청년 본인의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60% 이하면 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원가족까지 했을 때 가족 3인이라고 치면은 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까지 모두 충족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있거든요. 만약 본인이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인데 부모님과 따로 산다고 하면은 원가구는 사실상 무시해도 되고 본인의 소득이 60% 이하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여기 명시되어 있는 재산가액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이 정도 범위까지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겠고요. 이 신청 서류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서 본인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좀 더 명확하게 아시고 싶으면 마이 홈포털로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본인이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입 때나 90일 이상 초과해서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 다른 주소지로 전초를 하시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자격이 박탈당한다고 하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월세 지원을 받고 계시거나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계신 분 역시 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것으로 청년 월세 지원에 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청년들의 보증금 전세대출 이자를 행정부처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물짜리론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모물짜리론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이 모물짜리론의 모집 인원은 50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인원이 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정책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행정부처에서 수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 수정을 안 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고, 좋은 취지의 정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접수 기간은 최대 9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이게 기간 내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계약이 신규 계약이냐 아니면 대환이냐 아니면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서
각 회차별로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 조건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이 부분에서 좀 이해하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신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서 아마 2회차, 3회차 이렇게 날짜가 고르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2회차에 접수를 하신다면 입주 날짜를 9월 28일부터 10월 30일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2회차 접수 기간 마지막 날이 28일인데 선정 발표일이 9월 6일이고 잔금 날짜가 접수 기간 이후로 한 달 뒤죠. 그런데 이 정확한 대출 유무 판단이 일단 9월 6일 이후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 집이 비어있는 집이라면 어쨌든 빨리 세입자 받는 게 이득이고, 집을 비워두면 이제 손해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출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입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기다려줄 만한 집주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신규 계약으로 방을 찾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중도태실로 나오는 방을 찾으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집주인분한테 얘기하실 때 제가 혹시라도 머물자리론이 대출이 안 되면은 기간에 맞춰 입주를 하는데 다른 대출로 뭐 카카오 전세 대출이나 중소기업 전세 대출로 받아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집주인이랑 조율을 해서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써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집주인한테 덜컥 이제 계약금을 냈다가 집주인분이 만약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방을 구하는 입장에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받으시고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대안을 통한 이제 머물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전세 대출을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이 기간에 맞춰서 다른 분기에 머물자리론 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방을 먼저 들어가서 사시다가 대출 종류를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머물자리론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안을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본인의 보금자리를 얻고 나서 금액적인 부분만 조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나와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갱신계약을 하시는 분도 머물자리론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보통 이제 전세계약이 2년으로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입주를 하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뭐 이번 분기가 아니더라도 각자 이제 갱신계약에 맞는 조건에 맞춰서 머물자리론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 날짜 맞추기만 잘 하신다면 크게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머물자리론이 소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신 이제 학생분들은 머물자리론을 통해서 대출받는 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소득이 없으신 분도 이렇게 머물자리론을 이용해서 대출받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이면 임차보증금의 이제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본인 부담금 1,000만원이 필요하고 90%인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1억 2천만원짜리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90%가 1억 800만원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이라서 1억까지는 이제 대출이 나올 텐데 나머지 차액인 2천만원은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 기간은 보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받으실 수 있을 건데, 장기적으로 뭐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최장 4년까지 머물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인데 어차피 이자는 부산시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본인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대출 금액 그대로 은행에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고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거 신청하실 때 신청 서류로 계약서랑 이제 집주인한테 5% 이상의 보증금을 납입한 이체 확인서가 필요한데, 보통 이거는 이제 요새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체 내역 확인서를 이용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제출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임차보증금은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2억짜리 집을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본인 돈 1억이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신청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청년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유의사항은 제가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보통 집을 구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이제 부동산에 내게 되는데, 이 중개수수료의 50%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정책입니다. 모집 인원은 20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소진이 되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중개부수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역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소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에 거주하셔야지 이 중개수수료 반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거래 금액은 보증금 2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중개보수 돌려받는 최대 한도가 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억짜리 전세로 들어갔을 때 중개보수가 6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딱 2억짜리 집을 들어가신다면 이 최대 한도에 맞춰서 이제 중개보수를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거래하신 분들은 중개보수가 60만원까지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채우기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어쨌든 뭐 이게 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되는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혜택이거든요. 이 혜택 받으셔서 뭐 술 한 잔 정도 맛있는 음식 드실 수 있으니까 이 정책 놓치지 마시고요. 이건 역시 부산시 청년 플랫폼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더보기란에서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외에는 제가 뭐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서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전체적인 유의사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이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원 정책을 받아서 금전적인 혜택을 좀 받아볼까 생각 중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이거 신청하셔서 좀 금액적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영상을 보시고 지원 정책을 받고 금전적 혜택이 있다 이러면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다면 바로바로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